덕성여자대학교 2015학년도 수시유형 정리하겠습니다. 덕성여대의 시험시간은 120분이 됩니다. 전체적인 답안 분량이 1500자인 만큼 2시간이면 시간은 충분할 것이고, 다만 이 대학은 흑색이나 청색 볼펜만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볼펜으로 답안 작성하는 연습 하셔야 될 것입니다. 물론 답안지에 학교명, 성명, 그리고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드러내지 말 것, 이건 모든 대학에 다 같이 통용되는 것입니다. 시험 끝 해놓고 이런 이모티콘을 그린다거나 교수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이런 것들도 전부 신상과 관련된 사항으로 실격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습은 문제지 여백을 활용하시고 볼펜으로 작성하다 틀린 곳이 있으면 한 줄 또는 두 줄을 짧은 자를 가지고 가서 그어서 삭제를 하십시오. 하지만 문장 단위로 틀리지 않도록 신경 써서 미리 간단하게 문장을 머릿속에 구상한 뒤 옮겨 적거나 짧게 키워드만 연습지에 적은 뒤 옮겨 적는 방식으로 이러한 오류를 줄이시는 게 필요하실 것입니다. 덕성여대는 계열별로 5개나 6개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지문의 난이도는 중이지만 서술에 있어서 사고의 적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때로는 상의 그런 난이도를 보이는 문제가 제법 출제가 됩니다. 한두 문제 정도는 사고의 적용 과정에 있어서 다소 까다롭다. 이화여대의 경우 지문 자체가 어렵지만 지문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그리 까다롭지 않다면 여기서는 쉬운 지문을 가지고 사고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유출을 하거나 아니면 시사점 등을 잡아내는 그러한 고난도를 가끔씩 선보인다는 면에서 주어진 문제를 모두 맞추는 것이 그리 만만한 대학이 절대 아닙니다. 영어 지문은 출제되지 않고 수리도 출제되지 않으며 일단 지난해 기준으로는 도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서술은 독해와 독해 적용인데 적용 과정에 있어서의 높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인문계는 지난해 3개 덩어리, 역시 사회계도 3개 덩어리 문제를 냈는데 3개 지문씩 3개 덩어리를 냈고, 사회계열은 4개 지문, 2개 지문, 2개 지문, 그러면서 가까이 문항은 6개 문항, 5개 문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문 한 덩어리에 2개 문항이 있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고, 각각의 경우 3개 문항이 각각의 경우 전부 합치면 결국 500자 분량이 됩니다. 따라서 500자 3개를 작성하거나 250자 2개 그리고 500자 2개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시문이 많다는 사실은 지필형이다. 바로 정답이 딱딱 정해진 그러한 논술 문제이고, 제시문 독해 적용의 과정에서 별도의 창의력을 요구하진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적용 과정에 있어서 높은 사고력은 요구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덕성여대 기출의 역사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논술 문제가 끊어졌는데 바로 그동안 논술이 폐지되어 왔다가 지난해 비로소 부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러한 식으로 단답 서술형 문제를 인문사회 계열별로 출제를 했고, 이제 그 문제들이 어떠한 성격으로 전개됐는지만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인문계열 첫 번째 그룹의 문제에서는 인간의 본성과 관련해서 가나의 견해를 대비점이 드러나도록 요약하라, 역시 독해의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고, 문제 2번에서는 한 견해를 택해서 타의 논종을 비판 옹호하라, 독해 적용의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지만 중국의 효도법에 관해서 출제한 두 번째 그룹군에서 제시문 나와 같은 경우 학생들이 논점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경우가 무척 많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보여주기 지문을 통해서 이러한 지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잡아내도록 요구하는 것, 이것이 덕성여대 문제가 나름 까다로운 그러한 분야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효에 대한 선천적이고 본능적인 양심의 부분을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잡아내거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변별력 지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룹의 문제에서는 역시 다면 비판의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시문학을 출제함으로써 이 시문학을 어떻게 해석해서 제시문에 적용해야 되느냐 이러한 어려움을 역시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문학을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개념화해서 그 개념화한 것을 가지고 나머지 지문을 비판하느냐 이런 것들이 덕성여대 문제를 풀어가는데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계열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황을 다른 상황에 유추하면서 그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토대로 해서 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요구를 함으로써 사유의 탄력성과 적용 능력을 묻는 문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문제 자체는 꽤나 고급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에서도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을 묻는 그런 문제를 출제를 했고 마지막 3번 문제에서도 고전에서 시사점을 찾아서 이것을 현실 사례에 역시 유추 적용하는 이런 사유 적용의 능력을 묻는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인문계열에서는 주제를 개념화하는 작업이 어려웠다면 사회계열에서는 주어진 지문과 지문 사이에서 연관관계 및 적용 과정 그리고 사유의 확대 과정이 어려웠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문제 패턴은 인문사회계열을 가리지 않고 덕성여대 문제의 일반적인 특징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덕성여대의 지시사항은 단답, 지필형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대비해서 요약하라, 선택, 비판해라, 제시문을 활용해서 견해를 전개하라 이런 식으로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서술보다는 단답식의 답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문을 활용해서 현상을 분석하거나 전개하거나 유추해서 적용하는 이런 사유 탄력성을 묻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문에서 보여주기 지문을 통해서 주제를 노골적으로 담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이 그 주제를 잡아내는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식의 문제를 통해서 난이도를 조절하는 학교 이렇게 덕성여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도 지문과 지문 사이의 적용이라든가 아니면 보여주기 문학 지문에서 그것의 주제를 잡아내는 능력 이런 것을 다른 대학 특히 단국대나 이런 데 문제 유형과 덕성여대가 유사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함께 연습을 해두시기 바라겠고 조금 더 높은 고난도 연습을 하고 싶으면 서강대 예전의 서강대 문제에서 500자 문제를 줄곧 출제를 했습니다. 이런 500자 문제로 연습을 하게 된다면 덕성여대 유형에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학원에서도 주로 단국대와 서강대 짧은 문제를 토대로 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성여대 시험을 보러 가서는 지나치게 서두르기보다는 지문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그것의 주제와 출제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더 꼼꼼히 살펴보거라. 이것이 첫 번째 제가 드리는 당부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성의 안정성을 위해서 원고지를 250자나 500자라도 어디까지 쓸지 지시사항을 어디까지 뭐뭐하고 뭐뭐한 뒤 뭐뭐하라 그러면은 150, 150, 150 이런 식으로 눈으로 끊어서 반드시 그 분량을 지켜서 지시사항은 모두 답안지에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글씨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통일되게 유지하시고 그리고 소설 예화가 나왔을 때 역시 주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정리해서 첫 문장의 주제를 제시할지 고민하셔서 답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공개 해설에 있는 원고지 사용법 간단하게 듣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성여대는 작년에 논술 시험을 수능 전에 봤습니다. 최저가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치렀고 저희 학원에서도 수능 전에 붙은 학생이 몇 명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시험 보러 가신 학생 반드시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마칩니다.